몇십 년 전까지 지구라는 큰 행성에서 인류가 이룬 작은 세계는 별탈 없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 500세대에 걸쳐서 일어난 그 변화를 지난 50년 만에 모두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던 매장된 햇빛인 화석연료를 태워버리고요. 그다음 자연이 자원을 회복하는 속도보다 인간이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가 100만 배나 더 빠르게 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실가스, 오염먼지, 쓰레기로 이 지구가 지금 몸부림을 치면서 거듭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76억 명의 인구가 사용하는 자원, 에너지, 식량을 위해서 지구가 1.7개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행 가라고 하면 이자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원금을 까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큰 지구의 작은 세계에서 작은 지구의 큰 세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인류 문명이 인간 지성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인간 문명은 우연히 좋은 기후를 만난 덕분입니다. 빙하기의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의 기후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변덕스러운 그러한 기후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농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채집하고 수렵을 하며 삶을 영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한 2만 년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2,000년 전에 빙하기를 뒤로 하고 현재의 따뜻한 간빙기인 홀로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홀로세는 인류가 자연과 조화로운 시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후 변동이 매우 작은 그러한 시대이죠. 홀로세에서 인류는 계절에 따른 식량 생산 과정을 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농작물을 심었고, 그래서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곧 이어서 인류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안정한 기후와 우리가 의존하는 생태계는 오직 홀로세에서만 가능합니다. 홀로세는 현재 76억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고 현대 사회를 지탱해낼 수 있는 인류 문명의 에덴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농도가 해마다 상승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기온이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도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과거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변화되는 1만 년 동안에는 기온이 4도에서 5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인간에 의한 온난화 속도는 그러니까 약 20배에서 25배 정도 빠르게 된 것이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차가 이상해져서 갑자기 시속 2000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굉장한 위험한 상태이죠. 또한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에서 인류의 그 지속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온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빙하기 간빙간에 4도 내지 5도였는데 바로 이 2도는 그렇게 작은 값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 상승이 지구에 미치는 그 영향은 그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몸이 당뇨병이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걸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구 온난화가
되게 되면 지구 온도 조절 시스템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후가 변덕스럽고 불확실한 상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해양 활성화, 해수면 상승, 식량 생산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등 여러 가지 지구 환경에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리고 이 온실가스가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오랫동안 공기 중에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동안 남아있게 됩니다. 즉, 한번 배출이 되면 계속 그 효과가 누적이 되고 그 영향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구온난화의 그러한 임계 수준을 넘게 되면 우리가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지 않는다 해도 지구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화석 연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문명을 지탱해왔던 안정한 기후를 붕괴시킬 정도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연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기록이 한번 깨지면 우연입니다. 다시 깨지면 우연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 깨지면 추세가 됩니다. 네 번째 깨지면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인간이 가하는 온실가스라는 충격을 받아서 인간에게 재해성 날씨로 되돌려줍니다. 비정상이라고 간주했던 재해성 날씨가 이제 정상이 된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적응과 저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적응은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요. 저감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은 또한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간의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유한 나라, 부유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후 위험에 그러한 노출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심하고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저감은 세대 간의 정의를 구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세대가 잘 살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했지만 공기 중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더욱더 큰 기후변화를 일으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이익은 전혀 없이 피해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즉 기후변화를 일으킨 원인 유발자와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자가 같은 세대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 연료를 줄이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를 저감을 하는 대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를 우리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인류가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인으로서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전적으로다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과학이기도 하고 또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이 신념이 기후변화를 가치의 틀 안에 묶게 하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서 보다 나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날 그 위험은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세계처럼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위험은 홍수, 가뭄, 지진, 전염병 이런 것들은 그 자연으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 방제 시설이 부족하거나 보건 시설이 부족해서
보건시설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결핍을 채움으로써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위험인 그런 기후변화, 대기오염, 생태계 파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삶의 과잉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위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위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러한 어떤 성찰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현재의 세계는 과거로부터 인류가 선택한 것들이 축적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해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